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홍민희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은행 금리의 두세 배가량의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어서 저금리 시대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죠. 또한 기준 시가로 증여세를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세 절감 효과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증세하면 또 임대소득을 낮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임대소득이 분산돼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또한 상가 겸용주택은 비과세 혜택도 있죠. 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절세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적은 돈도 새어나가지 않게 잘 잡아야겠죠. 자, 부동산 따라잡기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과 투자 정보를 함께하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해 보시죠. 네, 부동산 따라잡기 고민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모든 부동산에 관한 고민 전화나 문자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02511-0105번, 서울 전화 511-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정보 함께 해주실 분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상큼한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네. 그래서 노력에 관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력에 관한 1만 시간의 법칙은 1만 시간 동안 열정과 혼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그 분야에 통달한 장이 된다. 이렇게 영국의 작가인 말콤 그레드웰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력을 하는데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열정과 혼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오늘 또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열정과 혼이 담긴 상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다양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도 열정과 혼을 담아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해운대 이제 LCT가 지난주 분양을 했죠. 그래서 평균 경쟁률 17대 1로서 대리 마크로 리버파크 한강변에 10만 보 1차를 재건축한 대리 마크로 리버파크 2차하고 이제 비슷한 지금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리 마크로 리버파크가 한 16억 선 정도 30평대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해운대 같은 경우도 17대 1을 기록함으로써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최고 기록이죠. 우리나라 최고 기록. 네. 7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부산시장도 이제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 해운대 지역을 중심으로 되는 지역은 급속하게 가격이 올라가고 또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해운대 지역보다 좀 소폭 상승하는 지방도 양극화 시장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방시장이 과열됐다는 거는 언론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약 후 한 달간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20%를 받아요. 계약금도 20%를 받기 때문에 계약금 10%하고 그다음에 또 10%를 받고 그다음에 또 한 달 동안을 전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두면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건지를 물어보는 이런 시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갑이 되는 어떤 이런 시장이 이상한 시장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요. 청약토장 10만 개하고 1순위가 12만 명으로서 10만 명, 12만 명이 움직이면서 621대 1 수성구 네. 힐스테이트 황금동 지난주에 분양했던 대구 해운대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고 920대 1이 나왔어요. 900대 1, 1000대 1이 나오니까 이거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누구나 다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대구 입주 물량이 올해 13,000가구인데 내년에는 26,000 가구예요. 그래서 2배로 내년에 폭증을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랑 비슷하기 때문에 부산 시장은 한 2017년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은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방시장의 조정이 2016년 대구에서부터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이 되면 그만큼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겠죠. 네. 그리고 2008년도, 2007년도 이럴 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지방시장도 과잉이고 서울 같은 경우도 14억에 분양을 했는데 15일 날 청약을 했는데 3호 가든 4차죠. 3호 가든 4차를 분양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13억, 14억에 분양을 했는데 131대 1이 나왔어요. 131대 1.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2007년, 8년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입주를 하면서 입주 대란을 겪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영향도 있지만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현재 5억 원 이하 중소형 분양입니다. 옛날에는 대형평이 유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5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좀 덜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강변을 잠깐 살펴보면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 2015년 올해 연말까지 지금 발표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라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최초로 한강변에 대한 온화적인 지금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네. 반포지구를 중심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종의 일반 주거지역이 250%인데 230%인데 250% 서울시 조례 한도까지 올려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다만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한 가지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데 타운하우스 한강변에 붙어 있는 거는 5층 이상을 못 올리게 하겠다라는 게 타운하우스 개념이고요. 높이는 35층 이상 안 된다라는 게 또 철학입니다. 기부 체납 비율은 15%, 옛날에 오세훈 시장은 25%에서 40%까지 받았는데 기부 체납을 좀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레미안 이천 첼리투스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때 한강변 공공성 회복으로 인해서 첫 사례인데 56층으로 인해서 상당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쪽하고 한강이 보이지 않는 쪽하고 한 6억 원쯤 차이가 납니다. 6억 원쯤. 따라서 조망권이 한 2억 원, 1억 5천 시대에서 조망권이 6억 원 시대가 열렸다. 한강변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살펴보면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35층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45층으로 경관 심의를 신청했는데 네. 위원회 상정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4주구가 5,500세대, 네. 5,500세대, 3주구가 2,400세대, 2,500세대 잡으면 대략 한 8,0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주공 1단지가 입주하는 시점에 있어서 반포 라인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왜 물량이 10,000세대 가까이 지금 신반포 3차 같은 경우도 우정 SL이랑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만 한 3, 4천 세대, 15,000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서 한강변의 주택 가격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강변의 가치는 한강변 관광 자원화, 자연성 회복과 관광 자원화 추진 방안으로 인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강변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방시장과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분야 시장에 관한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의 투자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동산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려야겠죠.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 주고 계십니다. 511-0109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요, 금천구, 네. 금천구청 옆에 네, 그 롯데에서 그 4,400세대 분양하는 중에 네, 오피스텔 2개를 제가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오피스텔 향후 전망하고, 네, 입주는 2019년도인데, 네. 그 이제 만약에 매도 시기는 이제 그것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네. 자, 일단은 뭐 노후 대책으로 임대 수익, 예, 예, 월세 수익을 그렇죠. 받으려고 매입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몇 평대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그 평수는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네. 2억 하나는 좀 넘고 2억 천 정도 되고 작은 거는 1억 5천,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아, 두 채를 분양 받으셨나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금천구청 옆에 그 롯데캐슬 골드파크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과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지 고점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잖아요.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또 네.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지금부터 예. 천천히 살펴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뭐 한두 달 전에 분양받으신 최근에 분양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네네.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1차부터 4차까지 있는 거 아시죠? 예, 알죠. 예, 1차부터 네. 4차까지 해서 네. 여기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금천구청역에서 네. 한 10분 정도 걸리네요. 예. 1차하고 2차는 좀 가깝고 10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10분 한 정도도 7, 안 8분 걸려요. 정도? 예. 예. 네네. 3차가 있고 여기 이쪽에 4차가 네. 있는데 네. 현재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살 디지털 단지 수요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알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공군 부지를 네. 좀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IT 산업체가 들어온다고 네.
것까지는 들었거든요. 네. 이쪽에 이제 공군 부지로 해서 LH하고 LH가 LH가 아니고 SH네요. LH가 아니고 SH가 네. 서울시 이제 산하 기관이죠. LH 같은 건데 예. SH하고 이제 금천구청장하고 금천구청하고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이거 예. 개발이 언제 네. 되냐면은 앞으로 예. 2, 3년 이후에 시작을 해요. 예, 2, 3년 예. 이후에. 그러면은 네. 한 2018년 입주할 때쯤 예. 되겠네요. 2019년 정도 이렇게 예. 입주할 때쯤 해서 시작이 되면 예, 예. 완공이 2022년이나 2023년 정도 될 겁니다. 아, 예. 완공이.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금천구청역도 있고 그다음 신안산선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신안산선. 예, 예, 알고 있죠. 예, 예. 신안산연도 2020년, 2023년 정도 개통하기 때문에 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23년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그때 가서 갈 것이다라는 뜻은 그때 가서 이제 매도를 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2023년에서 네. 2024년 사이에 아, 앞으로 그때 팔으라고요? 예, 아, 그때 이후는 몰라요. 저도 뭐 10년 뒤, 20년 뒤를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첫 번째로 예. 이 공군부지가 영향을 미칠 거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사회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뭐 이런 게 있는데 초고령 사회가 2026년에 들어가요. 2026년에 들어가니까 예. 한 2, 3년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2020년 딱 돼서 움직인 것보다 미리서 사람들이 선험적으로 움직이기 네. 때문에 2023년, 2024년이 타이밍이 맞고 그다음에 아.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금리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오피스텔 예. 같은 경우도 뭐 이자도 많이 내셔야 되고 대출 지금 끼고 구입하시는 거죠? 그럴 계획이죠. 예, 이제 뭐 예. 금리도 많이 인상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3% 되는 시점 예. 이 시점이 제가 봤을 때 2023년에서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아. 앞으로 2019년에 입주하시면 한 3, 4년 정도 하고 일단은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속 가지고 있는 건 좀 위험하나요,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는 건 2023년이나 2024년쯤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시지 말고요. 아, 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네, 많은 부분들이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뭐 공군부지 영향도 있고요. 신안산선도 들어오고 초고령 사회가 2026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앞서서 현행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또 미국 금리 3% 되는 그 시점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쯤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 잘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서초동에 현대 슈퍼빌이라고 주상복합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매입을 해도 될지 실수요거든요. 네. 예, 아, 직접 거주를 하실 건가요? 당장은 아닌데요. 네, 지금은 제가 직장 문제 때문에 지방에 있는데, 네, 한 2년 내지 4년 후에는 네, 이제 걸로 갈 것 같은데, 그건 네, 집값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게 더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고 아. 오르진 않다 하더라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다는데 네. 그것도 좀요. 그리고 상당히 평수가 대형 평수인데 꼭 선호하시는 예.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냥 그 처갓집 근처라서요. 62평형 거기서 제일 작은 거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초동의 현대 슈퍼빌. 자, 과연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앞으로 한번 전망 봐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 지역을 잘 아시나요?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지금 62평이면은 한 13억대 초중반 가고 있죠. 얼마 정도 가고 있나요? 저 층에 따라 다른데 보통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12, 13 정도요. 예. 13억 정도 되고 전세가 한 10억 정도 나가죠.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예전보다. 9억 8천, 9억 7천 나갔는데 아마 네. 지금 10억까지 갈 거예요. 뭐 전세값은 뭐 일주일에도 막 1,000만 원, 2천만 원 올라가는 거가 보통이기 때문에 네. 3억을 투자하시고 현재 보유 자금 얼마나 가지고 계시나요? 보유 자금. 한 4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면 또 돈이 나올 때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 입주하시는 시점에는 돈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는 괜찮아요. 이게 네. 지금 13억 정도인데 62평이면 뭐 네. 2천만 원, 지금 2,1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건데 이 네. 입지가 이제 남부 터미널이 개발이 된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그게 제일 궁금해서요. 남부 터미널이 올 네. 연말 정도 되면은 아웃라인이 나올 것 같은데 서울시가 사전 도시계획 예. 사전
도시계획 변경 협의 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변경 협의를 만들어서 예. 지금 이제 제일 큰 데가 삼성동 한전부지 들어보셨죠? 예. 그다음에 강남역의 롯데칠성, 네. 롯데칠성이고 이게 세 번째. 이 세 번째 큰 네. 프로젝트입니다. 63빌딩 2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세 네. 번째고 네 번째가 이제 동서울 터미널. 구이동에 가면 동서울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이 네 네. 개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 한전부지나 롯데칠성보다는 못하겠지만 만약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주상복합도 들어가면서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63빌딩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이 네. 괜찮아요. 그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한 세 대쯤 들어가고 있죠. 뭐 한 집당 한 세 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한 600세대인가 65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주차장이 뭐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괜찮고 환경이 괜찮고 이쪽에 보면은 네. 서초동 뭐 가로수길 조성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로수길? 아니, 그건 못 들었습니다. 반포대교 지나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가로수길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서초구청장이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액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이 네. 신사동 가로수길처럼 비슷한 어떤 스트리트를 이제 가로수를 심으면서 조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에 예. 뭐 악기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네. 더 떨어질 일은 없어요. 다만 주상 복합이기 예. 때문에 네. 20년이 지나면 좀 노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20년이 지나면. 그래서 예. 이게 2003년에 지금 예. 중국 떨어졌죠. 2003년이니까 한 2023년쯤 돼서 20년이 예. 넘으면은 매도를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주변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더 내려갈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상복합의 특성상 20년 이후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20년 이전에 노후화되기 이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안을 해주셨습니다. 설명 잘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네. 지금 사실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민 중인데 서초 한양이랑 네. 잠원 한양 그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잠원동 한강변 지역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분양에 네. 관심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평당 4천만 원이 훨 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30평대만 해도 가격이 15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매수를 하고 싶기는 한데 네. 너무 가격이 비싸서 추후 가격이 오를 수 있을지 네. 그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좀 투자만 고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직접 실거주를 하실 건가요? 그거는 이제 아직 지금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고 네. 그때 가서 이제 상황 봐서 결정할 건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서초구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과연 어디가 괜찮을지 지금 투자를 해도 좋은 시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유 자금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한 8억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7, 8억 정도. 8억 정도. 그러면 이제 전세나 이주비를 끼고 사시면 충분히 구입하실 수가 있겠네요. 매입하실 수가. 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지금 서초 한양 아파트하고 반포 한양 아파트를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이쪽 지역에 신반포 5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3호가는 4차 해가지고 지금 분양 물량이 네 군데서 지금 동시에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강남역에 보면 서초 레미안 STGS라고 있어요. 레미안 STG. 레미안 STG가 우성 아파트 3차인데 지금 우성 2차를 분양을 하죠. 레미안 STG 다음에 S를 붙여갖고 분양을 하는데 이거를 작년 10월에 딱 1년 전이죠. 이거를 10억 7천에 분양했는데 13억에 지금 분양을 합니다. 1년 만에 22%가 올랐어요. 2억 3천만 원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언제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 그러나 지금 저도 좀 많이 올랐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쪽 이 반포 라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뭐 4, 5년 정도 단기적으로는 공급되는 데가 없습니다. 공급되는 데가 뭘 있긴 하지만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7, 8년쯤 지나면 조정을 받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신반포 1차하고 반포 3차 뭐 이런 아파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0,
세대 정도 입주를 하고 또 5차, 6차, 7차, 8차 쭉 있기 때문에 총 합치면 2만 세대 가까이 앞으로 10년 동안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폭 자체가 덜 하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 4년 정도 투자를 하고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려고 보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압구정이 이제 개발되는 시점이 있어서 조정을 받을 텐데 서초 한양이나 반포 한양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신반포 5차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신반포 5차가 네. 이 위쪽으로 있거든요. 신반포 5차 한신 아파트. 이거가 지금 이제 철거가 들어가서 일반 분양이 곧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이 아파트를 조합원 분을 사세요. 조합원 분. 조합원 분이 지금 10억 전후하거든요. 네, 조합원 분 네. 10억. 추가 분담금 3억이면 13억 정도가 취득원가인데 이 아파트는 한 14억에서 15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도 약간 누리면서 거주도 하고 또 한강면 프리미엄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파트는 전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요. 한강이 안 보이는 아파트가 없어요. 물론 1층, 2층은 안 보이지만 전 동에서 전부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한강면 프리미엄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가가 취득 원가를 13억으로 봤을 때는 1억에서 2억 정도 상승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서초 한양이나 반포 한양 같은 경우는 지금 4차 같은 경우 4차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13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131대 1이 나왔어요. 3호 가든 4차. 그래서 이런 쪽 아파트보다는 이게 13억 5천도 안 되기 때문에 실 투자 목적이고 실 거주 목적이라면 신반포 5차를 노려라.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초구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 다양한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한강변 프리미엄이 있는 신반포 5차 쪽으로 이 조합원 분양 물량을 이렇게 노리는 전략으로 저희 제안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투자 되시길 바랄게요. 전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전화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담받지 못하거나 부동산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이외에 서기섭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안내해 드릴게요. 자, 주제는요. 2015년 가을 이후 부동산 시장 분석과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선착순 30명 접수받고 있습니다. 예약하실 분들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셔서 예약하신 후에 세미나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상담 전화 02-511-0105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님과는 잠시 후에 매물 정보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꼭 양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따라잡기 잠시 후에 알짜 맞춤 매물 정보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